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용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깨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것보다 기괴한 팬덤은 없었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면 적폐, 지지하지 않으면 토착 왜구. 비판은 금기였고 찬양은 의무였죠.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대깨문이여 깨어나라. 문재인 정권의 5년, 그 실체를 이제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시작해보죠. 문재인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탈원전 선언했죠. 고리 1호기 연구 정지,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네, 원전 강국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에너지 불안국으로 전락했죠. 왜요?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이 근거 없는 감성, 과학을 무시한 정치가 가져온 결과는 뭘까요? 첫 번째 수조 원대 국부 유출, 두 번째 한전 적자폭 급증, 세 번째 전기요금 인상, 네 번째 원전 생태계 붕괴. 결국 정권 말기에 다시 원전을 짓겠다고 말을 바꿨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만 빼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25번의 부동산 대책, 서울 아파트 가격 2배 이상 폭등, 갭 투자, 다주택자 천국, 청년들 좌절,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 와중에 누가 집을 샀죠? 김상조, 김의겸, 노영민, 변창흠. 전부 다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일까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뒤에선 자신들만 부자된 정권, 그게 그의 정권이었습니다. 제일 큰 사건 중 하나죠. 조국.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자 몰락의 상징입니다. 정의, 공정, 평등을 외치던 그 사람이 자녀 입시 비리, 부인 정경심의 사모펀드 조작, 표창장 위조로 드러났죠.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서울대 촛불 시위, 2030 남성들의 거센 비판.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은 뭐라 했습니까? 검찰 쿠데타다. 조국 수호가 민주주의다. 국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문재인의 정의는 자기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청와대 특감반, 경찰, 산업부, 국정원까지 총동원해서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 김기현 당시 시장은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낙선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박근혜 탄핵시켰던 그분들의 민주주의였습니까? 정권을 위해 법을 굽힌 정권, 그게 그의 정부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외쳤죠. 하지만 그 개혁은 검찰 장악, 수사 무력화였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앉혀놓고 자신들 수사가 시작되자 추미애, 이성윤, 박범계를 앞세워 압박했죠.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사상 초유의 시도. 결국 윤석열은 사퇴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 자신의 정권을 끝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항상 약자를 위한다고 했죠. 그러나 약자의 말은 듣지 않았었고 자기 편만 챙겼습니다. 정의연 사태에서 윤미향을 감쌌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오거돈 안희정 사건 입 닫았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태블릿 PC 하나로 탄핵당했었죠. 이게 공정일까요? 이게 촛불이 원한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남긴 유산은 분열입니다. 보수 진보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등등. 대한민국은 찢겨졌고 이념은 팬덤이 되었으면서 정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다른 의견은 적폐로 몰았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삭제했습니다. 문재인 시대는 질문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시간입니다. 대깨문이여 깨어나라.
당신이 믿었던 그 정의는 진짜였나요? 당신이 따랐던 그 대통령은 정말 국민을 위했나요? 우리는 더 이상 팬덤 정치, 내로남불, 위선과 감성의 정치에 속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